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진돗개 사랑이 끔찍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그런데 여기 진돗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 숭배까지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네. 2014년 7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시 네.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교주가 이 아이가 오줌을 가리지 못한 이유가 귀신이 들렸다며 네. 이 아이를 폭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에요? 같은 빌라 사는 사람의 네. 신도의 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폭행하는 사이 부모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숨지자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교주와 엄마가 전북의 야산으로까지 가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야산에 멧돼지가 땅을 파헤친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불안했는지 다시 찾아가서 네. 그 사체를 파내서 네. 화장을 하고 강변에 유골을 뿌렸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임 교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저 아이가 지금 무슨 죄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나요? 사교 집단. 사실 미국 같은 데도 황황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이제 사이비 종교와 같은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이 진돗개를 아마 그 신성시하는 그런 이제 어떤 믿음을 체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데 가끔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면 또 마귀가 씌었다, 또 네. 악귀가 씌었다라고 해서 과거에도 안수기도 하면서 네. 실제로 그 대상자를 막 심하게 때려서 네. 그 폭행 치사로 입건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케이스도 아마 그 아이가 제대로 어떤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네. 마귀나 악귀가 씌었다라고 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네.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네. 심하게 이제 아이를 때려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일들이 주변에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단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왜 우리 천연기념물 진도견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이름 당장 지우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당시 3살인 이 김군 악귀가 씌어서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다? 오줌을 못 가리는 게 악귀 때문이다? 악귀를 쫓으려면 때려야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최명규 원장님. 이 아이를 때릴 때, 교주라는 사람이 아이를 때릴 때 친엄마도 옆에서 버젓이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쭉 상황을 보면 이 친어머니는 되게 의존성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갈등이 있어서 남편이랑 이혼한 후에 의탁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시는 분들이 사이비 종교 자체에 빠지는 것도 있고요. 네. 종교 집단에 또 의존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계며 주거를 갖다 전부 의존하다가 보니까 전혀 자신의 독립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세뇌가 잘 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 그거를 믿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사망한 후에 이분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살리지 못한 거는 네. 아마 심한 우울증 상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아주 심한 우울증 상태가 되면은 네. 감정 자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네.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하고 수동적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게 다 합쳐지게 되면서 이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하마터면 진실이 묻힐 뻔한 이 사건, 어떻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는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이렇게 정자 같은 거 설치해놨는데 줄 같은 거 그런 거 매달고 그런 거 가끔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습이 약간 동자스처럼 머리를 바짝 밀어주라고. 보통 상식으로는 실종 후에 바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한 달 뒤에 신고한 게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임 교수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악귀에 씌인 건 그 교주랑 엄마 같은데 한 달 뒤에서야 거짓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 아이를 이제 다른데 유기하고 나서 증거가 완전히 이제 인멸됐을 거라고 아마 짐작을 하고 네. 쯤 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못 찾을 것이다. 아하.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범행을 은닉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애가 뭘 압니까? 울고 떼쓰고 대소변 못 가린다고 그 무지막지한 손으로 나무 주걱으로
얼굴이며 입술이며 온몸을 맞을 때 그 아이는 얼마나 고통을 떠나서 그 자체가 아마 지옥 같았을 겁니다. 홍순변 아나운서, 정말 저희가 상상만 해도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네, 정말 봐도 소름이 끼치는데 전 처음에 이 동호회 이름만 봤을 때는 무슨 동호회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런 종교 행위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소름이 끼치고 네. 특히 이 엄마가 보고만 있었다는 점도 굉장히 저는 많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네. 왜 그랬을까 전혀 이해가 되지 이거는 않습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네. 엄마입니까? 이런 사람이 엄마예요? 자신의 아이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봤답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귀신에 들린 거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이 교주와 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돗개 사이비 종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이비 종교 이런 기사가 왕왕 나옵니다. 최민기 원장님. 이런 데 빠지는 심리가 있어요? 일단은 비합리적인 내용. 네. 인간이 이렇게 뭐 통계도 있고 문명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글자도 있고 살아가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우리한테는 문명 이전의 마음이 있는데요. 네. 그 문명 이전의 마음에는 오히려 미신이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많이 기울어지게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런데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수록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네. 또 그들이 생계를 갖다 책임진다는 걸 또 유혹을 합니다. 아. 재산을 갖다 바치게 되면은 이 네. 재산을 바치면 평생 어느 정도 노후를 갖다 책임져 줄게. 네. 그렇게 되면서 일단 재산을 갖다 바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가 안 좋아질수록 불안하기 때문에 네. 미신이라든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심리도 있고 하하. 불안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해 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의존이 얽혀들다가 보면은 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 더욱더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역설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 보니까요. 이 엄마란 사람이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됐나를 취재해 보니까 2014년에 이미 종교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때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받아준 사람이 교주였는데 그 자신을 받아줬다는 감사함 때문에 이 교주의 반복적인 손찌검에 큰 심각성을 갖지 않았대요. 그런데 임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6달 동안 학대가 이어졌으면 주변에서 알 법한데 왜 이걸 그동안 몰랐을까요? 주변에서는.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할 목적으로 네. 뭐 때리게 울기도 하겠지만 아마 여러 번 때리고 하면 아이가 울지도 않을 겁니다. 네. 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믿음, 뭐 신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교주가 이제 때리니까. 네. 설사 아이가 좀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어떤 아이가 나아지기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폭행을 이제 뭐 말리지 않았을 거고요. 네. 당연히 교주 입장에서는 아이가 뭐 잘못된 이 행위나 이런 아이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네. 못하는 것을 이 어떤 그 귀신이나 악기가 씌인 것으로 계속 이제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의 그 치료 방법으로서 아이를 이제 폭행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제 방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 얘기를 보니까요. 큰 진돗개를 앞서 여기 뭐 사이비 종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이거 왜 우리 진돗개를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큰 진돗개를 포대기도 없이 등에 업고 산책을 시키고 있었다. 진돗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이거 좀 기이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공인중개사 주변 분인가 봐요. 상당히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그 교주랑 그 엄마라는 사람이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또 요즘 애견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개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 돕고 사는 모습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최명기 원장님, 주변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뭐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포장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내 집단, 외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본인을 이제 내 집단이라고 하면 외 집단을 대할 때는 상당히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나 내 집단 안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건 보다가 보니까 저는 이거는 진돗개한테도 어떤 의미의 학대예요. 왜냐하면 개들이 이렇게 본인의 행동이 제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진돗개를 갖다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추앙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진돗개도 어떤 의미에서 이 범죄 집단의 어떤 피해자가 된 거죠. 네. 지금 손 변호사님. 네. 정말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죄질이 정말 불량하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요. 교주는 13년, 엄마는 10년형. 이거 정말 국민 법
감정하고 맞습니까? 지금 이게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죄예요, 그러면? 네, 이게 그 폭행치사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허허. 이게 살인죄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정황들을 볼 때 좀 더 형량이 더 높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다. 네. 다만 나무 주걱으로 아이를 때렸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 네. 즉 폭행치사로 봤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거 이외에 사체를 은닉했고 또 사체를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이런 죄를 합해도 이제 징역 13년, 징역 10년형이 선고되는데요. 네. 하지만 폭행치사 등의 경우에 징역 13년, 10년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아하. 그래서 살인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그 앵커님께서는 이제 그 사체를 훼손했다. 그리고 또 앞에 그 자막에서는 이제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순화해서 볼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좀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안매장했던 사체를 다시 발굴해서 휘발유를 뿌려 태워 훼손했다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등장하거든요. 아하. 이런 아주 극악무도하고 죄질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폭행치사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다른 죄가 경합됐습니다만 네. 13년, 10년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인면수심이란 말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 또 방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편히 눈을 감기를 바랄 뿐입니다.